이때 이게 또 순탄하게 넘어가면 초보셀러가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얼블루 최혜자입니다. 제 배경 화면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어제까지도 계속 짐을 나르고 이제 얼추 짐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1월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제일 좋은 방법인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이제 프리랜서 개발자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주변 친구들 보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때도 세무사 분께 맡겼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평화로워요. 사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이제 제가 매출이 높은 게 아니라서 쌤이라는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자동식으로 계산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인데 신랑도 이 앱을 사용한다고 해서 저도 이걸로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앱도 설치하고 이제 블로그 검색하면서 보다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업인 경우에는 좀 앱 사용을 비추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자 하고 세무사 분께 맡겼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주민번호,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 그동안 구매대행 매출 정리를 해놨던 파일 등이 필요하니까 부가세 신고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게 또 순탄하게 넘어가면 초보셀러가 아니죠. 제가 이번에 엄청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정보를 세무사 분께 넘겼잖아요. 그런데 제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가 불일치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제가 원래 작년까지 주소지가 서울이었어요. 친정으로 돼 있었는데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서 그 사업장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동일하다는 그 여부를 표시하는 게 있었나 봐요. 초보셀러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냥 체크를 했겠죠? 근데 제가 아마 동일하다고 했었는지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까지는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서 주소를 변경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장 주소도 같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무사 분이 발견을 하셔서 홈택스에서 다시 이전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도록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구매대행 사업증 발급하고 나서 저처럼 뭐 주소 변경을 하신 적이 있다면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업장 주소가 거주지 주소가 불일치하다고 표시한 분은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초보 셀러 분들이라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저는 구매 대행 사업을 이제 후순위로 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의 장점이자 단점은 실행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도 좋긴 하지만 집중할 땐 집중하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작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경매에만 집중을 했고 하반기에는 구매 대행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제가 1월부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에 한 이사도 그 변화로 인한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뒤쪽에 짐이 지금 한가득 있거든요. 신랑이 다이빙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단골 고객들 위주로 정말 구멍가게처럼 동네 마실처럼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거고 조금 더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규모도 커질 것 같고 샵도 조금 더 다이빙샵답게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제 3자의 입장으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을 도와서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리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싶은가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하반기에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하기 위함인 것도 있고 제가 6월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제 대출이라던가 시드머니라던가 더 뭔가를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천천히 가자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는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또 제가 다른 부분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자기 개발과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목표로 자기 개발은 부동산 투자자로서 거듭나는 길 그리고 사업은 이제 신랑과 함께 다이빙 샵을 제대로 운영을 해보는 길
해서 이렇게 목표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구매대행 사업은 시간을 녹이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너무 유명한 책인 부의 초월차선을 읽고 회사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었어요. 내 시간을 다 녹이면서 회사를 다니면 사실 월급은 만족스럽지만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회사에 인생을 쏟아붓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모으고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였고요. 그런 면에서 구매대행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손대지 말아야 할 사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저 혼자만의 사업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저에게 그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면서도 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만족스럽기도 해요. 주문이 한 번에 들어오면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다른 분들은 막 월 1000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월 100 뭐 이러는데도 저는 이게 막 싫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품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고 지금도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냥 이 정도 유지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매대행 사업에 이제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 공부와 이 다이빙샵 사업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은 아니 접을 생각은 없고요. 부업으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 영상처럼 매출이 팡 터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부업으로 한다고 해서 제 영상을 보고 좌절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구매대행 사업은 시간을 녹이면 녹인 만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자를 내서 제시도한다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넥스트 엔진을 이용해서 상품들을 다른 마켓에 뿌릴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외에 다른 오픈 마켓에 수동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수동으로 1000개 정도를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 100개 정도만 해서 손에 익히고 그 이후에 넥스트 엔진으로 조금 더 빠르게 상품 등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동안 모아둔 상품 리스트도 있겠다. 지난 영상 댓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자를 새로 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우선은 우선순위를 다른 것으로 정했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손에 익는 정도로만 해보시고 한 달 무료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좀 추천드립니다. 처음 이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제 성장 과정을 남기고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려고 이렇게 만들게 됐었는데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햇병아리 꿈나무라서 한번 어떻게 될런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어떤 주제로 돌아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